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여자예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느 남자들과 다르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취업운이 안 좋았던 저는 차라리 제 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무직으로 눈을 돌렸죠. 대학까지 나온 마당에 9급부터 시작하기에는 제 기준에는 늦은 감이 있다 생각되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7급 세무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었고 제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줬어요. 집에 손 벌려서 부모님 지원받고 생활비 받았으며 공부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러기엔 저희 집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았어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찍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한 동생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졸업하고 취업해서 엄마 좀 돕나 싶었는데 그런 큰딸이 갑자기 공무원 준비한다며 집에 손 벌리기엔 가족도 가족이지만 제 마음이 일단 허락치 않았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일찍 취업에 성공한 남편이 제 식비며 생활비까지 도와줬어요. 그때 아마도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고 그렇게 미뤄왔던 남편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모든 게 평탄하게 흘러간 건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대놓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돈과 시간 쓰는 걸 아까워하셨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몇 번 만났을 때에도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며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애먼년이 잡아먹었다며 면전에다가 대놓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부모로서 자기 아들이 부잣집 여자 만나서 장가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저에게 모욕을 주면서까지 심장을 후벼 팠어야 했나 싶기는 했죠. 정말 역겨웠지만 그나마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며느리 공무원이라며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차 한잔하자고 부르셔서 나간 자리에는 친구분들이 이미 와 계셨죠. 상황을 보아하니 저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인사드리러 간 걸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서 뭐라고 7급 공무원이라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7급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게 저한테 심한 모욕을 줘놓고 이제 와서 저를 트로피인 양 자랑하고 다니는 모양새도 보기 싫었고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밉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 별 다른 옵션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역겨운 이중인격은 갈수록 더 심해졌죠. 밖에서는 그렇게 세상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결혼하고 나니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명절이고 시댁에 있는 각종 행사 때마다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돌리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훤하게 보였어요. 꼰대 스타일 정석대로 여자는 시집 왔으면 시댁이 가족이라며 명절에 무조건 시댁 먼저 오라고 하셨죠. 어처구니 없었던 건 자기는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친정 가는 걸 막지는 않겠다네요. 대신 시댁에서 볼일 다 보고 가던지 시간 없으면 나중에 명절 지나고 가라면서요. 그것도 시댁 일정이랑 안 겹치는 날에만요. 물론 대답만 하고 최대한 무시했어요.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도 바라는 것도 많았어요. 7급이면 정년보장 철밥통에 벌이도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셨고 대놓고 갖고 싶은 걸 얘기하시면서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중 제일 황당한 요구 중에 하나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제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물심양면으로 갈아 넣었으니 어버이날에 그걸 자기한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돈 달라는 소리였죠.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희생했어요. 괜히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트러블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죄인이라도 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폈죠. 그 모습이 답답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 집 구석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증세가 심각했어요. 시짜지라는 게 집안 유전적으로 있는 병인 건지 알려준 적도 없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쓸데없는 전화로 사람 열받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누이는 3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본 무직 백수입니다.
말은 자기도 공시생이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희망의 끈을 잡고는 놓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저한테 언니도 알다시피 너무 힘들다면서 툭하면 힐링해야 된다며 용돈을 요구하거나 공부하기 힘들다며 밥 사달라는 연락이었죠. 공시 준비를 해봤으니 당연히 응원하죠. 도와주고 싶고요. 근데 하는 거 보면 공시 준비는 그냥 핑계고 가족들이 자기한테 스트레스 못 주게 하려는 방패막이 같아요. 그러면서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다 쓰면서요. 구급을 5년째 준비하면 솔직히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사실상 지금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포기라는 말도 좀 웃긴 해요. 제대로 했어야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 와중에 연애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공시 준비하면서 연애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임신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이 남자친구는 같이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이라고 하네요. 참 가지가지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정갈한 다과상을 차려놓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나라 잃은 불쌍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데 조심스레 입을 열더라고요. 시누이네 커플이 알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다른 집들은 형제들이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는데 그 정도로 과한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드러나보자 싶어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여쭤봤어요. 입꼬리가 실룩실룩 하는 게 정말로 꼴배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공책에 정리해둔 걸 보여주는데 결혼식부터 해서 신혼여행에 전세보증금까지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저희 부부한테 둘 결혼시켜달라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었네요. 다행히도 남편이 보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왜 이러냐고 적당히 하라고 우리한테 맡겨둔 돈이라도 있냐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양손을 감싸면서 남편 좀 설득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손을 뺐어요. 저희에게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저희 결혼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결혼한다며 지원해 주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저만 원하면 영 끊고 산다고 했는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나는 시어머니 마음 이해간다며 오히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은혜 갚을 줄 모른다면서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면서요. 돈 좀 만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순진한 자기 아들 허파에 바람 넣어서 모자지간 다 갈라놓았다며 아주 저를 천하의 쌍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저보고 염치 없다면서 자기 오빠 돈을 그렇게 빨아먹어 놓고는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냐며 저한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욱해서 제 앞에 있던 커피를 신우 얼굴에 뿌렸습니다. 뜨겁긴 했어도 제가 마시던 거니까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시누이 한번 보고는 일어나서 저를 때리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것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적당히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요. 자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대우받으면서 살 사람 아닌데 시댁이 못나서 이렇게 거지 같은 대우받게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그 말에 시모랑 시누이는 얼어붙었고 남편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참고 살면서 무례한 요구 다 들어줬는데 결혼자금 같은 소리를 어떻게 꺼낼 생각을 했냐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가족들한테 도움도 못 주는 거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영 끊고 살자며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가족들의 저런 태도가 부끄럽고 지겨워서 못 견디겠다며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무슨 문제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종종 받고는 있지만 그때 이후로 시댁은 한 번도 안 갔네요. 괜히 저 때문에 남편까지 가족들과 영 끊고 사는 듯하여 미안해하면 남편은 항상 나서서 시댁에서 자초한 일이라며 제 편을 들어줍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건지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